여러분들 앞에 면접관들이 3명이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3명, 4명이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5분 동안에 발표를 해야 돼요. 머리가 하얘집니다. 근데 한 번 정도 해본 사람은 머리가 하얘져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연습의 효과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그 PT 면접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옛날에는 이제 기본기 같은 것들을 많이 물어봤었어요. 기본 지식.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는데 최근에는 그 회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마케팅 방안이나 또는 어떤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지원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어떤 창의적인 생각들이 있는지를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우리 지원자들이 이 일을 수행하기 사전 그런 지원자로서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그런 주제들을 많이 내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지원한 회사의 직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관심을 갖고 보셔야 돼요. 이 PT 면접인데요. 우리가 이거는 어떤 회사에서는 그냥 전문성 면접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회사에서는 그냥 마케팅 면접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인적인 그런 PT 면접이 있고요. 또는 집단의 PT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제가 그 개인적인 면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형은요, 정말 많은 여러분들이 그 지원한 회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가장 최근까지 고민하고 있는 문제까지도 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게 문제를 내고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우리 그거 지금 고민해봤다. 야, 너 대단하다. 우리도 그런 생각해봤는데 그거 이런 문제가 있던데 너 그건 생각 안 해봤니? 이렇게까지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로 여러분들 지원자들이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지원하신 회사의 이슈, 직무에 대한 관심이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게 어떤 정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저장돼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취업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 경제신문을 좀 보셔야 됩니다. 경제신문. 내가 전공이 이공계라 경제신문 신문 자체 보는 것 자체가 싫은데 이런 신문도 계실 수 있는데 취업을 앞두고 적어도 한 달, 2달은 저는 신문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 지원한 산업에 대한,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거 되게 중요하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방식은요, 인터넷을 제공하는 회사도 있어요. 검색을 해가지고 만들어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주로 팀 프로젝트 주제일 때 그렇습니다. 개별 주제일 때는 대개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판서를 하거나 아니면 전지를 줍니다. 전지를 주고 여러분들한테 쓰라고 해요. 거기다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하는 방식은 보통 문제를 푸는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줍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주고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시간도 보통 한 5분 내외 정도 발표를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주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보통 10분 정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발표한 거를 가지고 10분 정도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대개 면접관들은요, PT 면접의 면접관들은 대개 실무팀장들이 들어옵니다. 실무팀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지원한 회사에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이 한 3명, 4명이 들어와서 면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들을 잘 얘기하시면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친구는 굉장히 뭐 문제를 잘 못 풀더라도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우리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필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난 들어갔는데 문제를 받았더니 정말 깜깜한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나는 망쳤네. 그래서 포기하고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아쉬운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가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경험으로 제가 이 전문성 면접에 많이 참여를 해보고 여러분들처럼 그 일반적으로 취준생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대답을 못 하시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방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쓰는 요령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PPT나 판서나 전지를 작성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뭐 거기에 미주알, 고주알 다 쓰는 게 아니라 목차 정도를 쓰는 거죠. 목차 정도를 쓰거나 아니면 제일 좋은 방식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라 그러면 마케팅 방안에 대해서 판서에다만 쓰면 돼요. 마케팅 방안 1, 2, 3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T 면접이라고 하는 거 뭐의 줄임말이죠? 원래 프리젠테이션 면접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프리젠테이션은 누가 나와서 발표하는 걸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잖아요. 발표한다는 건 뭐예요? 그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전달.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정답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정답을 해결하는 게 먼저. 그 다음에 전달하는 게 두 번째.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전달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면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 대한 기본 능력이 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전문성 면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나요?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인적성이나 필기시험을 보는 회사들은 거기서 많은 부분들을 물어봐요. 그래서 기본기들을 물어보는데 이 친구가 실무적으로도 이해를 좀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옛날에는 기본적인 지식들을 많이 물어봤는데 그런 것들은 어디서 많이 물어본다? 필기시험에서 많이 물어보고 실전에서는 응용된 질문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자기네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슈들을 많이 가져다가 여러분들한테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는 문제를 현업부서에서 만들어요. 인사팀에서 만들면 되게 원론적인 걸 많이 물어볼 텐데 이 PT 면접의 주제들을 주로 누가 만드냐면은 인사팀에서 채용팀에서 현업부서에 요청을 합니다. 영업부서면 영업부서, 뭐 아니면은 관리부서면 관리부서, 아니면은 또 뭐 마케팅부서면 마케팅부서에다 이렇게 다 요청을 해가지고 미리 복수로 문제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근데 말씀드렸는데 정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주면서 그 현업부서에서 문제를 만들면서 답을 줘요. 자기네들이 답까지 같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얘기하면 A,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얘기하면 A+,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우리 과제 같은 거를 내줬을 때 A를 받는 사람하고 A+을 받는 사람의 차이는 뭔가요? A를 받는 사람은 가장 성실하게 대답한 사람이고요. A+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런 학교에서 배운 내용 플러스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뭔가 적용해보고 응용해봤을 때 A+를 주잖아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 PT 면접에서 가장 점수를 잘 받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을 때 제일 점수를 좋게 줍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문제를 풀면 일단 합격이에요. 문제를 풀면 일단 합격입니다. 근데 문제를 못 풀면 전문성 면접에서는 문제가 있는 문제를 해결력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몰라요. 해결을 못 하겠어요. 근데 내가 나와서 너무 PT도 잘해요. 정말 전문 PT처럼 다 하고 완전히 뭐 제스처도 하고 정말 동작도 하나하나 좋고 얘기하는 방식도 좋고 그랬어요. 그래도 떨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 PT 면접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여기 뭐 그냥 주제 사례인데요. 뭐 약간 뭐 금융권 쪽 얘기를 좀 해놨는데
많은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유통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지금 고민이,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도 고민이 뭐예요? 이마트 이런 데서 제일 고민이 뭡니까? 유통하는 이마트, 대형 할인마트에서 고민이 뭐예요? 지금 사람이 안 온다는 거죠. 되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주문을 다 하니까. 그래서 금융회사가 됐든 간에 뭐 온라인 그런 그 유통회사가 됐든 간에 요즘에 가장 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방 고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내방 고객이 지금 뭐 이런 거죠.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내방 고객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점포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키오스크 사용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줘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황으로 주고 이런 상황에서 내방 고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발표하라. 이렇게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이 일단 답이에요. 그런 상황이 문제인 거죠. 이런 상황이 예를 들어서 온라인 사용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그 키오스크나 이런 것처럼 사람을 대체하는 것들이 막 늘어나기 때문에 오지도 않고 뭐 이렇다. 그래서 문제점들을 쭉 나열하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들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뭐 이마트나 이런 데서 하는 방법들이 뭐예요? 와가지고 쉬게 하고 뭐 도서관처럼 만들어주고 와가지고 물건을 안 사더라도 와서 쉬라고. 은행도 요즘에 보시면 은행도 사람들이 고객들이 하도 안 오니까 뭐 동부 이촌동이나 이런 데 예를 들어서 그런 이촌동에 있는 그 지점에서는 카페인 브랜치 안에 카페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와서 커피를 그냥 무료로 줍니다. 이거보다 더 잘 꾸며놓고 막 무료로 줘요. 그러면은 이제 고객이 일단은 나왔으니까 방법이 있죠. 나왔으니까 일단 좀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고객이 그냥 와서 우리가 뭔가 그냥 공짜로 뭘 먹으면요 미안해가지고 또 뭐를 들어주는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생각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물어봐요. 기존 사원이면 생각이 다 비슷해요. 경험을 다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대답이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똑같은 그런 상황이나 문제점을 보고도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달라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포인트는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달력, 논리력, 발표력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좀 창의성 있는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뻔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기업에서 하는 일들이 뻔해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여러분들 생각을 절대 그냥 지금 상태에서 누르지 마시고요. 계속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지원한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아이디어가 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잠깐 끄집어내서 그런 것들을 뭐 아이디어로 만들어 놓고 생각해 보시는 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취업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PT 면접을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뭐 마지막에 우리가 실습해 보겠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해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와가지고 정말 나오면은요 처음에 이런 거 잘 안 해보신 분들은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선을 두는 거, 면접관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연습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다른 면접들은 그냥 자기에서 자문자답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 PT 면접이나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해볼 필요는 없지만 한두 번 정도 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나왔는데 여러분들 앞에 면접관들이 3명이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3명, 4명이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5분 동안에 발표를 해야 돼요. 머리가 하얘집니다. 근데 한 번 정도 해본 사람은 머리가 하얘져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연습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주시고요. 여기 이제 준비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써놨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이제 상경계통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회사에 뭐 마케팅이나 이런 데로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론 정도 수준은 학습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책을 보기가 너무 딱딱하면 우리 서점에서 어떤 책 많이 파나요? 뭐 예를 들어서 홍대리의 3일 만에 끝나는 무슨 뭐 마케팅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무슨 3일 만에 끝나는 회계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 사회, 상경계통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내가 상경계통에서 재무나 회계를 공부하지 않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적어도 뭐 홍대리의 3일 만에 끝내는 재무제표 이런 정도는 한번 쭉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기업이 지금 좋다 나쁘다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야 되죠. 우리 기업이 지원하신 회사가 좋다 나쁘다는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 일일이 여러분들이 써가면서 총 매출이 얼마고 뭐 재료비가 얼마고 뭐 해서 영업이익이 얼마고 또 뭘 빼고 해서 순이익이 얼마고 법인세를 빼가지고 순이익이 얼마다 이렇게까지 쭉 플로우로 그릴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냥 한 번만 써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옆에다 놓고 총 매출 쭉 써보시면 돼요. 비용 해서 영업이익 그 다음에 뭐 해서 뭐 해가지고 법인세 뭐 하고 뭐 기타 소득 뭐 다 해가지고 수익 해가지고 순이익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써보시는 연습해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써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 회계에서 말하는 되게 많은 복잡한 것들을 모르셔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좀 기본적인 것도 공부하셔야 되지만 최근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직무에 대한 이슈들을 좀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PT 면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하고 가장 많이 다른 건 뭐냐면 그래도 최근에 PT 면접에서의 그런 주제들은 우리가 신입사원한테 그냥 요구할 수 있는 질문 수준보다는 조금 높은 질문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현업에서 직접 쓰고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야 이런 정도는 내가 뭐 직장도 안 다녀봤는데 알 수 있겠어? 이런 게 아니라 직장도 안 다녀봤지만 여러분들 생각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저 회사가 지금 왜 저렇게 할까? 내가 저 회사를 지금 지원했는데 왜 저 회사는 지금 저렇게 하고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은 좀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신문 보는 거, 우리 경제신문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 나는 경제신문 보고 있다. 우리 한 분 보고 계시고 경제신문 보세요. 여러분들. 취준생들이 경제신문을 안 보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회사 규모에 관계없습니다. 저는 꼭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꼭 하나를 하라 그러면 아까 제가 오늘 기억해야 될 거 하나를 기억하라 그러면 아까 제가 선발 기준을 기억하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오래오래 일하고 싶은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러면 경제신문을 봐야 된다. 그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PT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연습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면접은 연습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습에 의해서 많이 차이가 나니까 프리젠테이션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처럼 나와서 여러분들이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습하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습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PT 면접이라고 하는 거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피해갈 수 없는 면접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회사가 PT 면접은 꼭 봅니다. 안 보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봐야 되는 면접이고요. 그런 면접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아까 말씀드린 전 시간에 말씀드린 문제 해결, MEC의 어떤 사고방식에 의해서 정리해보고 그것을 발표하는 연습을 몇 차례만 가지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PT 면접의 달인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토론 면접입니다. 토론 면접은 대개는 많은 기업에서 찬반 토론 면접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토론 면접도 정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한데요.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원자가 얼마나 좀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는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아니면 토론을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십 이런 것까지 같이 봐요. 그래서 토론 면접에서 최악의 토론자는 뭐냐면 처음에 자기가 면접관이 처음에 진행할 때 찬성 입장, 반대 입장을 얘기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토론 면접에 참여를 했잖아요. 토론하기 위해서 참여했는데 자기가 얘기하려고만 이렇게 하는 거 느껴져요. 면접관이 느껴지는데 옆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발언 기회를 놓치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면접자는요, 무조건 떨어집니다. 때로는 그 토론을 좀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저는 좋은 점수를 받는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빨리 내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여해서 얘기해 주시고 상대방의 의견을 잘 메모해 두셨다가 여러분 아까 이제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토론 요령은 그냥 내가 내 얘기만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상대방의 의견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니까 상대방이 발표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메모하셨다가 저는 그거하고 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토론에 참여하면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토론 면접은 두 가지인데요.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옛날에 우리 맨유의 우리 퍼거슨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얘기도 한동안 되게 많이 토론 주제로 나왔었어요. 어떤 주제가 있었죠? 퍼거슨 감독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SNS는 낭비다. 인생의 낭비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SNS는 인생의 낭비다. 이거는 찬성, 반대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정답은 뭐 애매하지만 찬성의 입장에 대한 정답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에 대한 정답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 면접이라고 하는 게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미리 나는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이걸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 대개는 회사가 정해줍니다. 그냥 보통 앉은 자리 순서대로 이렇게 정해줍니다. 이렇게 이쪽은 찬성, 이쪽은 반대. 그럼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SNS는 인생의 낭비다. 거기에 대한 찬성 이유, 반대 이유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문제를 찾으면 됩니다. 문제 해결 방식에 의해서 찾으시면 돼요. 내가 반대하는 이유를 쭉 적어놓고 그거를 그룹핑하고 모아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가 얘기하는 찬성의 이유든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답변하는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PT 면접만 볼 수 있는데 요령이 아니라 문제 해결 방식은 모든 거에 다 해당한다. 특히나 우리가 PT 면접이나 토론 면접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근데 주로 전문성 있는 토론 면접은 절대 안 시킵니다. 그리고 정치나 사회적인 것도 안 시켜요. 그죠? 정치, 종교적인 거 안 시킵니다. 그러면 되게 일반적인 시사예요. 일반적인 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자사고를 폐지한다. 이것도 약간 정치적인 그런 색깔이 너무 강해서 안 물어볼 거예요. 어떤 걸 또 물어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한동안 얘기 나왔던 뭐 예를 들어서 게임 셧다운제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게임 셧다운제. 최근에 게임 셧다운제를 완화하려고 한대요. 우리가 게임 셧다운제가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그죠? 우리 청소년들한테 일정한 시간 이후에 게임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게임 산업에 저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찬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게임이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우리 이제 뭐 얼마 전에는 게임이라고 하는 거를 도박, 뭐 중독 이런 걸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게임이 중독이다. 찬성하느냐 반대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정답이 딱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입장에 대한 정답은 분명히 있어요. 내가 찬성의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반대의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토론하다가 내가 생각했던 마음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 중요한 원칙은 토론하다가 내 입장이 바뀌면 안 됩니다.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적어도 그냥 면접이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들의 입장을 고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술에 부과하는 간접세를 인상하고자 한다. 근데 범죄 예방을 위해서 술에 간접세를 부과해가지고 술값을 높이는 건 좋은데 그러면 술이라고 하는 거를 대부분의 많은 서민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술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크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반대고 한쪽은 찬성이잖아요. 그죠? 범죄를 줄일 술을 먹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음주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술 때문에 기억이 안 나서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개의 사회 이슈들, 범죄들은 술로 인해서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술 같은 게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술 먹는 사람이 다 범죄인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술값을 그냥 그렇기 때문에 범죄 예방만을 위해서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처럼 일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변별성을 가지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무슨 술 전문가도 아니고 뭐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서론에 모두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토론 면접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많은 기업에서. 왜냐하면 변별력을 가지기가 좀 어렵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좀 참여하는 방법이나 발표하는 방법 그런 걸로 되게 점수를 따려고 하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자의 논리성도 좀 보고 싶고 문제 해결력도 보고 싶은 건데 그런 기능이 점점 줄어드니까 토론 면접이라고 하는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뭐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원한 회사가 혹시나 토론 면접을 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토론의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일반적이고요. 참여도나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토의 방식에 다 같이 주제를 주고 토의를 해서 결론을 내봐라. 그런 형태로 또 많은 그 회사들이 토론 면접이 아닌 토의 면접 방식으로도 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둘 다 어떤 것들을 보는 그 포인트는 뭐다라고 하는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PT 면접하고 동일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 토론에 얼마만큼 참여를 하고 창의적인 그런 답변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고 내 의견을 좀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좀 어렵죠. 내가 들어가서 너무 좀 칠 수도 없고 그런다고 적당히 가면 내 존재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토론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이 중용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약간 과한 중용을 워낙 여러분들이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정도의 그런 발언이 아니라 조금은 남들이 볼 때는 야, 쟤 너무 좀 튀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토론에 참여하시면 다른 사람들도 긴장을 해서 토론이 잘 돼요. 토론 면접은 어떤 영향을 많이 받냐면은 그 같이 들어간 팀이 어떤 분위기냐에 따라서 토론의 분위기가요 아주 천차만별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중간 정도로 가겠다가 아니라 중간보다 조금 더 가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토론 분위기가 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토론을 참여하시면 되도 않는 얘기를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정리해 놓고 제일 좋은 방법이요. 정리를 해 놓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지적을 해줄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의견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메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준비하는 방법은 당연히 최근 시사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근데 경제신문이나 이런 그 경제신문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제신문에 보면 매주 토론 이슈가 나옵니다. 매주 전문가들이 뭐 정치적인 거, 종교적인 거,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하는 그 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제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저는 네이버에 뭐 그 매일경제나 한국경제에 보시면 들어가셔가지고 찬반 토론 이렇게 쳐보시면 그 기존에 나왔던 것들이 쭉 뜹니다. 그러면 기존에 나왔던 것들 중에 내가 지원한 분야하고 좀 관련이 있어 보이는 그런 주제들 있잖아요. 좀 읽어보면 재밌을 만한 주제들을 좀 읽어보세요. 몇 개만 찾아서 읽어보시면 거기에 보면 대답하는 요령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건 글로 쓴 것뿐이지 대답할 때도 똑같아요.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3가지 있습니다. 이러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요령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TV를 통해서 막 그 100분 토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보지 마세요. 그건 전혀 그 우리 이 취준하고는 도움하고는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한 회사하고 관련해서 선택형 그런 질문을 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뭐 회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것들이 좋을까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면접 스터디를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변에 오늘 이 자리도 좋고요. 여기 모이셨으니까 이런 일자리, 중부 일자리, 우리 대전 일자리 여러분들 혹시 이런 네트워크가 되시면 같이 해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그 주에 해볼 만한 그런 이슈 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모여서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글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얘기할 거를 글로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찬성하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얘기하시는 연습만 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PT나 우리 토론 면접에 대한 준비에 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기본기라고 생각하시고 취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해결 또는 스타 방식의 어떤 답변 태도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한 몇 번의 연습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체득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습관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기업들이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습관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PT 면접이나 우리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관심이나 또 사회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이 높여서 그런 부분들을 실습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PT나 이 토론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 자신감을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강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